지금 소설은 저랑 같이 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여러분 그 한 장 파이널 있죠? 한번 다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손으로 쓰고 가세요. 그래야 의식적으로 고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지문 한 지문 손으로 쓰고 푸세요. 항상. 오케이? 그러면 서사 장르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봐. 일단 역사 속에서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미래를 갔다 올 수는 없어. 일반적인 소설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 물론 이제 뭐 공간 이동이랑 시간 이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예를 들면 갑자기 6.25 있던 애가 예를 들면 뭐 해방 1945년에서 갑자기 그 이전 뭐 조선시대로 간다든지 이런 그 판타지는 없어.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규정이 되고 문학의 의미도 규정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이걸 못 읽어낸 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시절에 어떻게 회국 정치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사대를 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뭐라 그랬냐면 얘네는 우리는 작은 중국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얻어 터지고 이제 근대화된 일본한테 작살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당시에 철도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배웠어 나한테. 수업 들었니? 기억나요? 수탈. 기억나 혹시? 나랑 수업 들었던 거 이거? 아 소설 안 했구나 너희가. 자, 맨 처음 깔렸던 철도는요 경인선이에요. 근데 경인선이 왜 깔렸었냐? 일단 수도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제물포 조약 기억나죠? 네. 제물포로 맨 처음 외세가 침입을 한다고. 근데 수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침략하기 위한 루트가 철도예요. 경인선이요. 그리고 수탈하기 위한 루트가 그리고 당연히 부산항으로 만들어서 즉 침략과 수탈의 수단이 철도의 의미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돼 갑자기? 이게 철도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철도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뭐야? 맞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과정으로 내가 유학을 가서 이 방향으로 내가 계몽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소설은 수탈과 침략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유학과 계몽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 배경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대 조선 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서사단은 초반에 인사배 세팅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놓친다고. 자, 박영채, 이형식, 영채가 죽은 줄 알았어요. 혼인하려고 했고요. 김장로 중요한 인물은 아닐 거예요 이제. 김선영과 약혼한 단계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요. 우성함께 올라탔어요. 기차예요. 근데 어떻게 영채를 만나버렸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구조들을 좀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1번 장면에서 뭐냐면은 이미 세팅이 된 거고 형식이라는 주인공은 벌써 갈등 중이야. 내적 갈등이야 사실은. 근데 왜? 둘 다 사랑이야. 첫 번째는 누구? 영채. 자, 영채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선영. 선영이. 근데 선영이랑 얘는 뭐 하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영채는 아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본 가는 중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과거의 여기는 현재의 연인이야. 그럼 당연히 내적 갈등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내적 갈등의 원인을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영채에 대한 미안함이야.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사랑에 대한 미안함도 왜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랑과 과거 사랑에 대한 미안함이 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채를 선택하자니 선영한테 미안해줘야 되는 거고 선영을 선택한 현재이기 때문에 영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샵2로 가면 형식과 우선이가 자꾸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외적 갈등이면 실질적으로 형식의 내적 갈등을 우선이가 대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샵2
나 이제 미국 안 간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행은 선형을 선택하겠다예요. 현재예요. 나는 그 현재 선택을 안 하겠다. 왜? 이유를 당연히 물어보고. 왜? 옳대요. 근거는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함을 근거로 얘는 선택에 있어서의 옳다 그르다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왜 옳고 왜 그런 거냐? 봅시다. 일단 우선이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외적 갈등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선의 형식의 생각 차이가 아니라 형식이 내적 갈등 문제 해결인 거죠.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사배 세팅 잡았으면 어디에 집중을 해라? 인물, 성격과 내면 심리 잡아라. 세 번째는 사건, 갈등, 장면 등을 잡아라. 네 번째는 서사 줄거리를 잡아라. 그럼 여기는 벌써 핵심적인 갈등 양상이 벌써 보이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갈등 양상, 형식에는 영체냐 선형이냐 내적 갈등이요. 거기서 고민이요. 그리고 형식이냐 영체냐는 결국에는 미국으로 갈 거냐, 일본 또는 조선 땅에 남아 있을 거냐의 갈등이기도 해요. 즉 선진물물을 배우러 갈 거냐 아니면 여기 머무를 거냐. 자, 너 미국 안 가겠다면 무슨 얘기야? 저 편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는 영체겠죠.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내막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난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영채랑 결혼할 거야? 영채 너랑 결혼한대? 아니 몰라. 아니 그러면 너는 네 혼자 생각이잖아. 싫다 그럼 어떡할래? 그럼 혼자 살지 뭐. 너 봐. 너 지금 생각이 짧았잖아. 헛소리 하지 마. 야 그러면 저 사람을 다시 버려야 돼? 그게 아니야. 해결 방법을 주는 거죠. 너 봐. 이제 영채 씨도 어떻게 돼? 동경 유학이라는 차선이 생겼잖아. 최선이 미국이고. 그냥 너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얘도 유학하고 너도 해결하면 되지. 괜히 왜 영채를 또 네가 걔 생각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네 혼자 그러지 말고. 그리고 툭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장면에서 내면 심리, 의식이 흐르는 장면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형식의 의식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게 뭐예요? 바로 내적 갈등이죠. 선형인가 영체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즉 미래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그래서 선형과 영체를 보면 난 여전히 잘 모르겠어. 둘 다 사랑하나? 양다리인가? 그런가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있나?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장면 3에서는 우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온 거고, 내면 심리로 들어온 거고, 다시 한번 내적 갈등 중인 거죠.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결국에는 노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상을 계속해서, 이 주제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1, 2, 3번 장면 다. 자, 그런데 4번으로 넘어가면서 3번과 대조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3번은 뭐냐면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로 가요. 그래서 형식의 내적 갈등이 일단 표면적으로 영체와 선형이냐, 일본 조선에 남아있을 거냐, 즉 과거에 머물 거냐, 미래로 갈 거냐에 대한 내적 갈등도 있지만 3번, 4번 파트는 서술 파트는 좀 달라요. 3번은 감정적인 사랑이다. 누구 사랑하지? 4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성적인 고민으로 갑니다. 자, 정신작용 중에 거룩하다? 그러므로 자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 혁명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종교적이고 진실하고 경건한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래요.
그런데 보세요. 근거. 사랑을 뭐로 보는 거야? 근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사랑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논리와 이성의 문제로 보겠다는 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형식은 드디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뭘 깨달았을까? 그런데 깨달은 결과 또 슬펐대요. 뭔가 도대체? 아, 뭐예요? 자신의 사업이 헛된 것이다. 자기의 정신 발달 정도가 유치하다. 아는 인생을 깨달을 때도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오늘날까지 여학생을 가르치고 이게 되게 창피한 거구나.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는 거. 이런 걸 깨달은 거죠 지금. 나는 조선의 날 길 분명히 알았어. 이상도 교육자의 이상도. 하지만 어린아이 생각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 감이 잘 안 올 거거든. 결국 5번째 페이지에서 형식은 깨닫습니다. 그럼 뭘 깨달은 거냐? 잘 들어. 이거는 내적 갈등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온 외적 갈등이야. 자, 지금 형식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 개인적인 형식이 있지만 사회적인 형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루만 얘기했잖아. 의미라는 거는 주관적 개인적 의미에서 객관적 의미로 사회적 의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형식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형식도 있고 사회적인 형식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잖아요. 조선이라는 성격을, 조석이라는 캐릭터를 보자고요. 미숙하죠.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전근대적인 사회죠. 자, 그럼 이 전근대적인 사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진보해서 진화해서 근대적 사회가 돼야 되죠. 그럼 당연히 형식이는 내가 이 진보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을 잡았을 거야. 나는 그래서 계몽할 거야. 나는 계몽가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조선이 미숙하고 전근대적인 사회라는 건요. 현재 어른이 있다 없다? 어른은 부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형식의 뜻은 뭐였던 거야? 자신이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깨달은 거죠.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을 지향했을 뿐이지 실제 나의 현재 시점은 조선과 다를 바 없다. 나는 현재 미숙하고 나는 현재 어린아이라. 나는 어른을 지향했을 뿐이다. 나는 희망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조선과 그 사회적 차원에서 조선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를 좀 정리를 하자면 정리할게요. 조선이라는 걸 보면요. 조선의 현실과 지향을 보면 미성숙하고요. 성숙하게 가야죠. 미성숙했다 바꿔 얘기하면은 전근대적이고 근대적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뭐가 없다? 어른이란 존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어린아이라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 조선이 누구와 같더라? 형식이 나와 같더라. 형식은 현재 여기에 갇혀 있더라. 이해됐나요? 이런 소설이었던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이런 공부를 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상당히 이거는 문학 교육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혹은 현 시점 문학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만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A와 B의 차이가 뭐냐? A는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래. 감정이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B에서는 이성에 대한 거라고요. 됐니? 됐어요. 잠깐 이게 뭔가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너희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이게? 몇 번이야? 3번이야? 잠깐만. 3번이.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볼게요. 1번. 자기주도적 사랑과 자기희생적 사랑. 딱히 모르겠어요. 뭐 주도였고 희생이었는지 모르겠어. 2번 선지 볼게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사랑의 대상. 자, 내적 갈등 있었죠? 그 내적 갈등은 뭐예요? 영체냐 선형이냐. 그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내적 갈등 똑같죠? 여기에 내적 갈등은 뭐야? 그렇지.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의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즉 나의 사랑의 근거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됐어? 아마 2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3번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3번은 뭐냐면 이성으로 본 건 오히려 B죠. 두 개를 바꿔줘야 되겠죠. 오히려 이거는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과거의 사랑이냐 아니면 현재에서 미래로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 거냐. 묶고도 이렇게 묶어야죠.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4번 선지 여러분이 고민이 들었으면 제 해설에 대한 질문을 짚어놓고 넘어가야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분명히 너희 4번 선지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야 되거든요. 또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한번 넘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거. 5번 선지 가치 판단 없어요. 가치 판단. 확신 같은 거 없고요. 왜? 계속 내적 갈등인데 무슨 확신이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구조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구조라는 거죠. 이거 봐, 지문 봐, 필기 봐요, 필기 봐요. 핵심은 이 내적 갈등이라는 거야.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잘 따라와야 될 텐데 너무 지치는 느낌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 계속 볼게요. 영체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 봐. 옳다는 것을 근거로 미국행 포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구조 보였을 거고요. 그 이유는 미안함. 그 이유는 미안함. 미국행 포기 보였을 거고. 2번 선지 볼게요. 자, 누구 대사면 너 지금 틀렸어라고 친구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미안함 바꿔 얘기하면 을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겠다. 비판 근거는 너 비상식적이야. 너 지금 생각이 산란했어. 너 영체 생각은 알아? 맞죠? 자, 영체 혼인하는 것은 성형과 약혼 간에 사실은 모순되는 거죠. 그럼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일단은 약혼을 파하자. 마찬가지예요. 정답 4번 끝이죠. 왜? 봐봐. 영체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과거로 지향하는 거고 조선에 남거나 일본 행위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행은 뭐야? 선형이잖아. 맞잖아.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거는 동시성립이 안 된다니까.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건 동시성립이 안 된다고요. 죄송. 맞네. 죄송해요. 좀 헷갈렸네. 거꾸로 얘기했네. 다시 볼게요. 다시.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했다. 얘랑 뭐가 동의어야? 선형 선택이죠. 근데 봐. 뒤엔 뭐라고 나와있어? 선형과 혼이라는 것도 선형 선택이잖아. 4번이네 그러면. 왜? 두 개가 모순이 아니라 두 개는 사실은 동치명제라니까. 그 정답 4번이라고요. 이해됐어? 5번 선지. 아까 얘기했었죠. 어린아이는 뭐라고? 현재 형식의 이상. 또 조선의 현실. 조선의 지향. 그럼 뭐겠어? 왜 5번이냐면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념이라는 건 지금 뭐야? 추상적인 상태고 체화가 안 된 거야. 현실화 못한 거라고. 이해됐어? 그 정답이 5번 세팅인 거야. 근데 1, 2, 3, 4번은 봐. 일단 윤리 얘기 아니고요. 권력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이 새로운 풍습에 적용한 자죠. 왜? 새로운 풍습을 뭐라고 본다면은 근대화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근대에 적응한 존재는 어른이죠. 맞지? 29번 볼게요. 자, 보기를 근거로 이제 보자면 첫 번째
근대적 관념인데 개인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설명을 할게. 뭐냐면 이거야 이제 근대와 정근대의 차이. 그래서 정근대와 동의어는 중세고요. 중세 인간의 존재와 근대 인간의 존재가 달라요. 중세 인간의 존재는 그냥 신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성적 존재 신이에요. 감정의 주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도 감정으로서도 인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신 없이 인간 스스로 두 발로 서요. 인간의 존재는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리고 그것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성도 감정도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연애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략결혼이 있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이때는 연애에 의해서 결혼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네. 배우자 선택의 근거. 그래서 가족제도 변혁까지. 즉, 이 근대적 관념 덕분에 사회 변화, 사회 제도 변화까지 왔고요. 그래서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근대적 삶이었다는 거고. 그게 바로 계몽성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개인적 경험. 그래서 내면적 결핍까지도 발견하게 됐다까지 크게 5개의 정보가 나왔고 1번 더 가볼게요.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 기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했다. 예. 일단 앞에 지문 내용이고 보기 내용으로 개인 형상화 맞죠? 2번 선지. 사랑에 대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 지문 내용이 있고요. 감정의 주체로서 주체라는 키워드 중요하다 그랬었죠. 개인을 형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자 무슨 얘기 이거야. 결국 핵심 키워드는 근대화란 말이야. 근대화. 그럼 뭐라고? 주체. 감정과 이성의 주체. 감정과 이성의 주체. 맞죠? 그 주체로서의 개인. 맞죠? 3번 선지.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과 정치 혁명에 일하는 생각 형식적 모습은 봐. 난 이걸 통해서 민족의 혁명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게 계몽성이다. 자, 단순히 연애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계몽성, 근대화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된다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연애를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 연애를 사회적 차원으로 가져가다면 이거는 계몽이 되고 근대화가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주체적 삶이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계몽과 근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 4번 선지 볼까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헛된 것을 깨닫고 실망 현실 모습은 아니지. 오히려 깨닫고 실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잖아요. 성장. 자각을 했죠. 정답 4번 끝이네. 깨달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진실에 도달함으로써 성장하는 성장 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니까 4, 5번은 성장을 못했다 4번 키워드, 성장을 했다 5번 키워드 당연히 정답은 4, 5번 둘 중에 4번으로 세팅이 되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풀어도 문제라고 너희가 맞춰도 문제인 거야. 제발 이 흐름대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교정이 되면서 진정성 있게 어떤 해법들이 보일 거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어낼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내고 해설하는 포인트까지 좀 잡아가야 문제의 마스터키가 보이고 설계도가 보이면서 편안하게 지문 분석되고 정답이 보이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좀 그냥 자기 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치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피로도와 불안감 때문에 자꾸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꾸 쳇바퀴에 질문 들어서 추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지금 아까 제가 해설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좀 빠르게 가다 보니까 해설이 조금 부족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엄밀하게 지금 A에서는 영체냐 선형이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감정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B에서는 사랑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사랑을 보고 있다고요. 즉 B를 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체냐 선형이냐가 아니라니까. 즉 사랑이 확장되고 있어요. 의미가. 영체냐 선형이냐는 사랑의 의미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구조도를 그리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A는 여기까지의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B는 여기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영체 따라가거나 조선에 머무르겠다.
즉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형식의 선택은요. 영체 따라서 일본으로 가거나 영체가 거절해서 조선에 머무르거나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봐. 지금 형식의 꿈과 미래는 어디 있냐고. 미국에 있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형식은 고민 중인 거야. 자, 나는 아이로 머무를 거냐, 어른이 될 것이냐. 그럼 과거에 남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로 남는다는 거. 그렇지. 왜냐면 내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나를 다시 한번 밀어 넣어버린 거니까요. 지금 나는 헌영이 때려치고 영체로 갈래. 조선에 남을게 그냥. 무슨 얘기야. 과거에 성숙하지 못했던 계몽가로서 지금 내가 부족함에도 그 상태로 남아있겠다는 거니까 아이 상태로 남아있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른이 돼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선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영체와 선영 내적 갈등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상실현 또는 우리 국가 이 조선의 문제 해결 궁극적인 측면까지 가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확장까지 될 수 있는 의미였던 거고 이 형식의 사랑이라는 거는. 근데 이런 구조도가 안 보이고 답을 내려고 하니 자꾸 선제 하나하나 놓고 왜 맞다 왜 틀리다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번에 서팅 끝이에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건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선지인 거야 사실은. 1번도 4번도 전혀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선지들이야 사실은. 그런데 키워드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왜 그런 거냐. 자, 희생이냐 자기 주도냐. 사실은 이거예요. 잘 들어. 이 설계가 뭐냐면요. 이거는 선형이야. 이거는 영체야. 왜냐 무정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영체가 좀 더 희생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선영이가 좀 더 주체적 사랑을 해요. 또는 형식이가 좀 더 주체적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영체는 희생을 해 자기를. 두 번째, 현재냐 과거냐라는 키워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머무를래, 어린 아이로 남을래, 아니면 성장할래, 계몽할래, 어른이 될래, 미국으로 갈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뒤섞어버린 게 보이잖아 설계들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차원까지 해서 작품이 보여야 아 이걸 정답으로 설계했네가 자연스레 보이는 거지. 4번은 왜 틀렸지 왜 맞았지 이 느낌이 아니야. 그냥 2번인 거야. 그냥 2번인 거야 사실은. 그 느낌으로 정답이 보여야지 1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2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8번에 4번도 조금 헷갈려. 자 봐봐. 27번에 4번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건데 뭐냐.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한 게 형식 입장에서는 미래로 가는 거라니까. 자아실현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게 선영과 혼인해서 미국 가는 거잖아. 그걸 엮어놓은 게 보이니까 4번이 자연스럽게 정답인 거고 38번에 이제 4번 선지는 봐봐. 지금도 왜 이런 게 헷갈리는 거냐면 자꾸 지금 옛날 자기 풀이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은 알겠어. 좋아. 근데 끝이야. 나는 이렇게 풀었어. 근데 정답이야. 그러면 넘어가 버린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잘 들어. 그냥 지금 보세요. 외부 세계 충격이 위축됐다. 어떤 존재겠어요? 쇄국 정책하는 애들이죠.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에다 누구겠어요? 근대화를 한 애들이지. 선생님 그럼 얘네는 전근대고 얘네는 근대하니까 4번도 정답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잘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이거라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형식인 거예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형식이라고. 그러면 자 어른이 되지 못한 형식이는 외부 충격에 위축된 사람이 아니면 외부 충격을 이용해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그러니까 말장난 시키는 게 아니야. 지금 말장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눈에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유 왜 그런 거냐면 주제 구조가 정확히 안 잡혀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여기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른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 성장은 뭐겠어 당연히. 외부 문물이겠죠. 선진 문물이겠죠. 충격이겠죠. 그래서 외부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는 외부 충격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존재인 거지 외부 충격이 위축되고 유연한 자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분법 대응이 안 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는 뭐라고? 성장해야 되는 존재지 아직 미성숙한 존재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존재고 잠재력이 있는 존재인 거야. 아직은 아직은 창피하네. 하지만 얘가 이걸 극복하면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주제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야? 현재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이상을 체득해서 어른으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인 거야 라고 주제를 잡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5번이 더 적절한 선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어린아이란 미숙한 존재에서 미숙한 조선에서 성숙한 조선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미숙한 자의 성숙한 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제 세팅을 통해서 주제에 집중을 하고 그 주제 선지들을 어떤 식으로 선지로 표현해내는지 바꿔내는지가 잡혀야 깔끔하게 정답 선지가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얘는 왜 틀렸고 얘는 왜 틀렸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 당장은 선지 하나 추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되게 기괴해지고 80분 실전 흐름에서는 오히려 그게 발목 잡는 그런 접근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느낌이 좀 오셨어야 됩니다.